청양군 비봉면에 신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92만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섭니다. 당진 신평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가 낡고 좁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 최연숙 당진시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산 부성면 간척지 비지군의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에 자동차 직선주행 시험로가 조성됩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4년 내포 신도시에 도립미술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총 사업비 987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 청양군이 산업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쇠락해가는 농촌 지역 이미지를 벗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세간에 관심이 쏠렸던 산업단지 후보지가 마침내 공개를 했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일대입니다. 이곳에 축구장 130개 면적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청양군이 읍면별로 한 곳씩 모두 10곳을 검토한 결과 비봉면 신원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60여 명이 거주하는 농촌 마을인 비봉면 신원리는 여러 후보지 중 교통 등 입지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평지 지역으로 경사 등이 완만해 향후 토지 개발에 유리한 점이 강점입니다. 후보지로 낙점을 받은 신원리는 획지 계획에 유리한 정방향 구조의 4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해 사업자 선정 및 분양 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와 함께 산단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금액만 1,100억 원. 청양군은 국비 확보와 금융기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업 유치 계획을 비롯한 농촌 지역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수급 문제죠. 저희들도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그러나 대상 업종 모기업이 앵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이 된다면 그 협의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또 이 비봉 지역은 내포 또 이 세종 이런 데서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력 수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냐. 청양군은 이번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인구 증가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봉면 신원리와 함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최종 후보지에 오른 남양면 봉암리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복합시설에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 부성면 간척지 비지군의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에 자동차 직선주행 시험로가 조성됩니다. 서산시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자동차 수출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서산특구 계획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 면적은 600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9,13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길이 4.75km의 자동차 직선주행 시험로는 국제표준 배출가스와 연비 인증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1조 7,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내포 신도시에 도립미술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미술관과 주차장 조성에 사업비 98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술관 건립 규모는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도는 내년부터 국내외 설계 공모에 나서 도립미술관을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주민과 지역 미술인을 연계하는 평생학습기관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 민원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당진 신평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가 낡고 좁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현숙 당진시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최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평면 행정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신평면 행정복지센터가 설립된 지 3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31년 전 신평은 농촌 지역으로 작은 시골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제철과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신평면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불편을 호소하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역 주민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평면 행정복지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평면 이장단 협의장 이병섭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신평면 복지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장단 회의 진행과 지역 주민 고충 처리 등으로 늘 이곳을 찾지만 비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통의 공간과 제대로 된 회의실조차 없습니다. 업무량은 31년 전보다 많아지고 요구도 늘어나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가 비좁은 공간에 뒤섞여 매일매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현대화되어서 자주 애통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신평은 인구가 16,500여 명으로 당진시 관내 읍면동에서 송화극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31년 전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어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한 분 더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건지소 앞인데요. 자주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시죠? 네, 보건지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천리에 살고 있는 신평초 학부모 회장 조수연입니다. 저는 신평으로 이주해 온 지 8년이 되었고 이곳에서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건소를 자주 찾았지만 노후되어 비좁은 공간과 기능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당진시 내 보건소를 자주 찾곤 하였습니다. 신평면 보건지소는 유아, 아동, 어린이, 노약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청사 신축은 당진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2016년도부터 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정비 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평면은 현재 신축 중인 당진 3동, 송화급, 정미면을 제외하고 송문면, 당진 2동에 의해 3순위에 해당되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평면은 당진시의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31년 전 공간으로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기능과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으로 하루빨리 신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신평면에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의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의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SNS 읽어주는 기자 순서입니다. 충남방송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된 소식과 주민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진한 육수와 살코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소머리 국밥인데요. 여기에 자연바람에 말려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 예산 국수와 노란 물결을 이룬 국화까지 이 세 가지를 한자리에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이 최근 충남방송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가 됐습니다. 축제 이름은 예산의 명물인 국밥과 국수, 국화의 앞글자를 따 예산장터 삼국축제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축제 개막을 알리는 이 뉴스가 도달수 3천여 건, 동영상 조회수 1,4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의 댓글을 살펴보면요. 뜨뜻한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댓글에 찬바람 불 땐 국밥이 최고라면서 청양의 향토 음식 우거지도 있으니 꼭 먹으러 오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예산 국화축제를 가자고 하니 이참에 전국 국화 투어는 어떠냐는 대화도 눈에 띕니다. 다음은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전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민원25 코너입니다. 태안의 대표 관광명소인 말리포에 위치한 우체국. 그런데 이 우체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팀이 현장에 나가 살펴보니 적지 않은 주민들이 우체국을 드나들고 있었는데요. 1972년 문을 연 말리포 우체국은 현재도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되면서 우체국은 이달 말 폐쇄될 예정인데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충청지방우정청은 완전히 폐쇄는 하지 않고 운영을 축소하거나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소식이 도달수 2,700여 건, 동영상 조회수 1,4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통장 만들어줄 테니 문 닫지 말라는 댓글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다음은 청양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청양에 살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도내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은 청양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건설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 배관 공사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2021년 주거 밀집 지역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LPG나 등유를 이용해왔던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한데요. 연료비도 한 세대당 1년에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도달수 2,400여 건, 동영상 조회수 1,1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기분 좋은 이모티콘과 함께 청양 주민을 향해 행복할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네요. 충남방송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최근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한 충남방송 유튜브 채널입니다. 뉴스 다시 보기는 물론 지역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뉴스토리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현장이면 어디든 취재하는 기자가 간다까지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다양한 정보들을 다채로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SNS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내포 뉴스 기사입니다. 내포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용량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양승조 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도청 5층 지사실과 가까운 소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마주한 양승조 도지사는 SRF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면서 용량이 늘어난 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SRF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용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도지사 취임 후 용도 전환 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져 소송하면 도가 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최대 쟁점 사항을 기꺼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로선 LNG 전환으로 SRF로 가능했던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돼
175메가와트로는 부족해 최소한 370메가와트의 집단 에너지 시설로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발전소 용도를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도가 칼자루를 줄 입장이 아니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사업자 측도 이미 SRF 발전소로 45%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발전 용량 증설을 요구하는 주장도 묵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지사는 도가 사업자 편만 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자신은 도민을 위해 도민의 대표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성 문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도 참여시켜 함께 검증하고 소통함으로써 불안감을 씻어주겠다며 주민들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양 지사는 제한된 대화 시간 때문에 더 필요한 이야기는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바로 시간을 잡도록 지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16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대회가 24일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장 등 600여 명이 참가한 행사는 개회식과 특강, 자원봉사 희망의 성지 선언 2주년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자원봉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성 금마면에서 금마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모내기를 한 쌀로 밥을 지어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나눔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모여 직접 모를 심었던 금마중학교는 지난주 추수를 마친 쌀로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물놀이와 강령 탈춤 공연도 이어져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양군이 노인층 한글 학습자들을 위한 청양군 문해 100일장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 문해 기초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 가을 운동회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문해교육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노인들이 한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당진시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시장은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진시는 민간 석탄 화력 발전 2기의 추가 건설이 추진되자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대응 활동을 펼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설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교차이는 여전히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9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11도, 서산 12도, 태안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이 21도, 서산과 예산이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외출과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3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